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빗나간 이그러진 우리의 초상화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애국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박정희는 그거를 해낸 사람입니다. 유명한 민족 시인 이현상 선생은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위인은 우리가 성군으로 떠받드는 세종보다 또 충무공보다 두 리더십을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기록상으로는 35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세종 당시에 한반도의 인구는 275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헐벗은 백성들에게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세종께서는 참 여러 가지 성군을 은혜를 많이 베풀고 문화 융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성군이었지만은 헐벗은 백성들을 온전히 거두지 못한 채로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충무공은 어땠느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더 훌륭한 명장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영국의 넬슨 한마디로 나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이순신보다 나는 뒤진다. 나는 여러 번 싸워가지고 이겼지만 이순신은 자기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 거북선. 그거를 해가지고 나는 나라에서 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만 이순신은 자기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보다 한 수 위다. 그러니까 나를 종용하기 전에 그 양반을 종용해야 된다고 양보를 했는데 이현상 선생은 싸우지 않고 김일성을 이겼다. 박정희는 싸우지 않고 김일성이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현상 선생은 세종과 충무공을 합친 리더십이 박정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칭송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칭찬할 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이론적이고 로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 볼 때 박정희라는 분은 정말 독재자이면서도 나는 그거를 모시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박한 식탁에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썼습니다. 독재자의 식탁이 이렇게 초라하고 서민적이라면은 그러면서도 자기 모든 것을 그 어른이 유명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72년 5월 딱히 5.16 혁명 10주년을 맞은 5월 새벽에 손수 먹물을 갈아서 굵은 붓글씨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2년 5월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양반의 사생관인 동시에 임종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자기 임종의 언어입니다. 그런 양반을 빼놓고는 살펴보세요. 어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사생관을 제대로 온전히 밝힌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간 박정희는 나의 사생활, 이럴 때 나는 목숨 바치고 이럴 때 나는 내 영혼을 불사른다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을 입체화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그런 대담한 분입니다. 독재자라는 소리가 빗발치니까 딱 짧은 한마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기가 막히는 언어 아닙니까? 확신을 갖고 이 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영혼을 불사르겠다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단돈 10원 하나, 허리 빠진 아빠도 몇 병짜리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안민석이라는 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번에 뭐 서울 시장 나온다고 안민석이라는 거. 300 찾았어요. 이자는 뭐라고 돌아다녔습니까? 국민들의 후원금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감추어진 박정희 비자금이 300. 800조가 넘는다, 300조가 넘는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그거 찾아러 가니까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나라, 이런 못된 버리장머리 없는 권력들이 날뛰는 이 사회 신이 있다면은 벌 줘야 돼. 행복을 베풀겠습니까? 안 베풉니다. 내가 귀신해도 안 주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을 열고 통합을 하고 이럴 때 비로소 국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인간 박정희라는 분은 눈물이 많습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는 사람인자, 인성이 기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품성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국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그거를 지나간 흔적을 더듬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 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솟아오릅니다. 나는 세월과 벌써 이별한 사람입니다. 93세면은요, 세월과는 작별했습니다. 주어진 조그마한 남은 시간과 대화하고 있는 초라한 꼰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눈물의 샘도 메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을 논하면은 눈물이 나요. 그런 어른이 탄생 100주년 때 우표 못 만들고 있잖아. 만들기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작정을 한 거를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그나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에 재앙이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든지 자고로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권력에는 축복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 난 아까 반복음에서도 옆에 있는 동지들과 가볍게 언급을 하고 지나간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문재인 5년, 잃어버린 5년, 문재인 시간 5년을 돌이켜 볼 때 역대급 가장 화사한 취임사를 작성한 문재인의 취임사를 지금이라도 보면은 감성에 호소해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숱한 약속 가운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하나 있잖아. 오직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잔인하고도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 사람은 만들고 오늘 이 순간 앞으로 20일만 있으면은 하직의 길목에 접어들여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수 완파 이걸 가지고 나라를 두 동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줘야 하느냐? 그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감상적인 기거래사를 듣고 고개를 거두게 줘야 되느냐? 이런 숙제하고 직면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 짓으로 봐서는 100번 감옥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시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해 본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무슨 억하심정 무슨 망령이 뒤집어서서 한 번도 온전히 자리를 마치고 아름다운 퇴장을 약속받은 분들이 그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잔혹사는 비참합니다. 줄줄이 전부 감옥에 가거나 옥살이하고 뭐 별의별 흠집이 많지요. 인간 문재인도 필시 지금까지의 소위를 보면은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화가 잔인하고 처절한 비극적인 마침표도 꾹꾹 도장에 찍힌다면은 이거 우리 모두의 수치인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하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또 하나의 당면한 과제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뿌린 대로 거둬야 된다. 숱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정의론이 당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하나의 잔혹사를 기록했다. 그것도 슬픈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포함한 이 사회의 주류 계급에 속하는 소위 지성인들이 두 개의 화두를 같이 충돌을 시켜가지고 부딪히게 해서 거기서 충분히 다루되 문재인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그자도 전직이 됩니다. 현직에서 전직으로 바뀌지는 그때 전직의 현실화에 직면했을 때 신분의 급변동에 대해서 본인도 불사 지나간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할 거를 나에게도 잘못이 많구나 하는 참회의 비망록이 자기 책상 머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납득을 수용을 할 수 있든 언어를 쏟아내야 돼. 해심곡을 읊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잘못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 광장에 그 광기 미친 돌개바람을 불러 선동 정치로 가지고 불러 일으켜 가지고 탄핵의 구렁이로 빠뜨린 박근혜 탄핵의 진실도 이분 기회에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것이 수반되어야만 문재인이를 사하든 옥죄이든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도 무슨 사생활이 어떻다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광장의 촛불 광기라는 것이 돌개바람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의 탄핵의 진실도 이번 기회에 반듯하게 가려가지고 그거를 모든 것을 끌어안고 국민적인 대각성 토대 위에서 새로운 통합의 지평을 연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아닌가 싶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정이 넘치기 때문에 정이 많아가지고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놈의 눈물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 양반이 즐기는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황성의 애때가 꼽힙니다. 황성의 애때의 노랫말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영혼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망국의 서러움, 대한제국의 망국의 서러움이 그 식민지의 아들로서 태어난
인간 박정희가 겪었던 망국에서 그것이 녹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그분은 장가를 2번 가지 않았습니까? 첫 부인은 옛날의 풍속에 따라가지고 대면도 온전히 못하고 부모가 돼야지. 정해주는 대로 또 그때는 군복 입은 처지니까 늘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한 이불 속에 잠자리 같이 하고 오손도손 해야 정이 붙는데 생전 부지 초면을 부딪히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딸까지 낳았는데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박재옥 씨인데 얼마 전 작년인가 돌아가셨어. 그분도 아주 참 헌칠하게 잘생긴 분인데 중간에는 또 흔히 남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로만스가 있었어요. 이화여대 아주 고다운 처녀인데 사랑을 맺었어요. 그런데 뭐 전쟁은 나고 그 무렵에 또 남도당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것이 겹치고 해가지고 그 어른이 남도당 불악지로 몰려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역경에 시달릴 때 그 아가씨는 도망가요. 메모지 하나 써놓고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한도 맺히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좋아하는 노래는 짝사랑입니다. 아가서 슬프는 거 가을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성,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반듯하니까 나무랄 나이가 없어. 그래서 모두 반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견한 명언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을 붙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을 충성한다고 하면은 말이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역적 모의를 하고 당신과 나하고 만나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악한을 때리잡는 혁명의 기회를 만들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언어가 명언하기 전에 대략 우리가 뜻을 한 문재인이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지만은 언어 자체를 소위 먹물개나 들은 지성인들이 파고들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지나가는 말로 덮어두시고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가 그것도 보세요. 자기 마누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계 12국 대한민국을 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부인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대통령의 아래쯤 되는 사람이 좀 호강하면 어떠냐? 좋지요. 해야죠. 그러나 뭐든지 넘치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바닷물도 넘치면은 지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특히 지성인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것도 내 권리지만은 너무나 자기 제잘난 맛만 내세우면은 상대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권력도 겸손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취임사에서 겸손한 권력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 언어가 멋이 있어가지고 글도 내가 많이 훈수를 대주고 썼습니다만 결국 겸손하지 못한 데서 오늘날 문재인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또 특히 남한테 가슴에 못을 박으면 자기도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 복수가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적폐청산이라는 비명을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적폐라 그러면은 요 얼마 전에 화살짝 놀래가지고 뭐 문재인이부터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기자가 물었어. 윤석열 당선인한테 새 정부에서도 적폐 뭐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있으면 해야죠 하는 거. 지나가는 말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로 가지고 그냥 복수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부터 나서가지고 길길 뛰고 지금 이런 작태로 빚어진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느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왔는 것이 오늘 내일 사이에 모든 검사들이 무슨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런 매우 불기미한 소식 전해졌습니다만은 얘들이 너무 꼼수를 자꾸 부리니까 꼼수 자꾸 꼼수를 부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져서 이거는 차기 정권도 너무나 그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잔인한 유산을 지금 떠안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것인가? 초입에서부터 잘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냉철히 바라볼 때 뚝심에 길들여진 윤석열이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뚝심이 소신이 되고 그 소신이 오만으로 되고 오만과 소신이라는 것은 칸막이 하나 사이입니다. 건널목을 왔다 갔다 할 한계점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오만해지고 오만하면은 스스로 겸손을 거부하는 꼴이 되면은 또 하나의 어지러운 민심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그 여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특히 싫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참 이 한 여사 옆에 계신다마는 이분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 참 나서가지고 모두 이래저래 뜻을 엮어 나가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도 애국행위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여러분 건강하셔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수록 더욱 가슴 뜨겁게 우리의 오장육부를 뜨겁게 간통하는 영혼의 불도장을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어디든지 달려갈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기백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기분으로 이 난세를 극복하는데 협력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뭐 자담회니까 현금을 털어놓고 얘기 좀 하시죠. 너무 아주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질문이 없어서